저는 한국자벌대의 장혜성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자벌대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자벌대에 반드시 오셔가지고 그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맞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직업이 뭔지, 그 직업을 갖고 생활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요. 학과 공부를 하는데도 아주 내가 왜 하는지를 알고 인생의 목표를 알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100번을 1000번을 보는 것보다 직접 자신이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자벌드가 경쟁력이 그만큼 클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저희가 특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진로 설계관인데요. 진로 설계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성을 따질 때 자기의 적성을 그냥 시험 문제 풀듯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 문제 풀듯이 하는 순간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편견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또 공부하는 건가? 나를 또 테스트하는 건가?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 한국자벌대의 진로 설계관은 그냥 진로 설계관의 놀이형으로 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당 분야에 가서 열심히 놀다 보면 A3 용지에 넉 장으로 해서 너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이다. 네가 선택했으면 좋은 학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어 공부가 아닌 놀라고 했는데 내 흥미와 재능에 맞는 직업은 이거야? 내가 선택할 학과는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한테 체질에 맞는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흥미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직업을 선택하면 그것이 노는지 일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 진로 설계관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요. 실제로 거기 진로 설계관을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거의 100% 만족을 하고 가십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직업체험관 중에 청소년 직업체험관이 있는데요. 그 직업체험관의 경우에 실제로 자기가 꿈은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한번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궁금하거나 흥미는 있었는데 그런 것을 직업으로 된 것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한국자벌대의 청소년 체험관 경우에는 실제 성인 직장인이 똑같이 하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흥미와 그 다음에 재능에 맞는 체험인지 아닌지 직업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공이 돼서 했는데 거기에 계신 강사 선생님께서 너무 잘한다. 앞으로 이것을 직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실제로 학교에 돌아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맞는 학과 공부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몰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학창 시절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을 선택해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어떤 한 연예인이 너무 멋있고 또 어떤 직업이 너무 멋있고 해서 그 붐처럼 일어나는 한 직업군에 매달리기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정말 청소년들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해군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요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 그 장면들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한국자벌드 청소년 체험관. 미래의 꿈인 직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에 왔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복지TV와 직업체험을 함께할 남원희 학생을 소개합니다. 제 꿈은 스튜어디스입니다. 한국이 만약에 3시이면 중국이 2시죠. 네, 맞고요. UM 승객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UM 승객은 언어 컴퍼니드 마이너라고 해서 스튜어디스가 꾸민 원희는 오늘 승무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열중하는 모습은 이미 승무원의 꿈을 이룬 것 같네요. 샤천강 산뜻한 서비스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저희 승무원들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여행길을 드림항공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비행기는 상해까지 가는 드림항공 1261편입니다. 목적지인 상해 포동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은 이륙 후 2시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손승민 기장과 김도형 사무장 그리고 객실 승무원 10명이 여러분의 하늘 여행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객들한테 음료수 서비스 해주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체험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스튜어디스란 직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이 마냥 서비스업 이런 걸로 좀 재밌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위급 상황에 대처할 것도 많고 해서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내부도 비행기랑 너무 비슷하게 해주셔서 좀 더 사실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의 청소년들을 보니까요. 참 이사장님 정말 뿌듯하시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곳에 다녀간 그 학생들이 혹시 어떻게 변화돼가는 사례들을 이제 쭉 현장에서 지켜보아 오셨을 텐데요. 네.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인상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작년에 강원도 산골마을에 한 학교 전체가 18명인 학교 학생들이 어린 네. 학생들이 왔었는데 네. 와가지고 너무 체험이 좋다고 해서 네. 저한테 학생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손편지를. 그래가지고 전 그 책상 그 유리에다 끼워놓고 네. 그때마다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자기가 꿈이 없었는데 네.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실제로 산골 마을이라 네. 뭐 전혀 꿈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실제 직업을 체험해보고 하니까 앞으로 이사장님처럼 직업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한 청소년 체험관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은 금년 4월에 저한테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근데 지난 4월에 15번째로 청소년 체험관 방송국에 다녀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15번째 11개월밖에 안 된 기간에 15번째 다녀간 이유는 자기가 방송인이 꿈인데 방송인이 되기 위해서 방송국 체험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여기 와서 방송인으로서의 꿈을 키우고 국어 공부라든가 사회 공부라든가 방송인이 되는데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자기가 조금 공부하기 싫어질 때마다 방송인의 꿈을 네. 다잡기 위해서 여기 와서 직업을 체험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네. 진짜 직업 체험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어린이 체험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의 기관으로서 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한순간의 즐거움이 아닌 자신의 정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흥미를 또 주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정말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좋은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사장님, 그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사장님의 그 청소년 시절이 참 궁금해요.
어떠셨는지, 원하시는 직업이 뚜렷한 목표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 모두 장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5남 3녀에 제가 막내 아들인데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편찮으셨어요. 어렸을 때 이제 꿈이 네. 이제 내가 의사를 돼서 우리 엄마를 고쳐줘야겠다 뭐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되니까 어머니가 그 개를 하시는데 거기에 그 검사 부인이 한 분 계셨던 예.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그래서 하시라고. 판검사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효자가 네, 되려면 그것도 괜찮겠다 네. 해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되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짜 생각을 해볼 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판검사 같은 경우에는 남을 이제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인데 저희의 생각이나 뭐 성격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뭐 권투 선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네. 제 자신을 대입해봤어요. 네. 대입해봤는데 공무원처럼 그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하듯이 남을 위한 시간이 많은 네. 그런 직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실제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남보다 더 나가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네.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 체질에 봐서는 이제 또 공무원이 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대학도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기초가 되는 행정학과를 지망했고 실제로 행정공무원이 돼서 네. 한 30년간을 하고 지금 한국자벌드도 공공기관이니까 네. 준공무원이라고 보면 네. 지금까지도 한 30여 년 동안 한 길을 쭉 걸어오신 거군요. 걸어왔고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요.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성에도 맞는 일을 찾으셔서 어린 시절에 찾으셔서 이렇게 꿈을 이뤄 오셨는데요. 그 꿈을 이룬 그 소감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자기가 흥미 있는 직업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재능 있는 직업은 그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이나 이런 데 가면 드라마 촬영할 때 진짜 뭐 그렇게 진짜 열심히 촬영하시는 분들을 그다음에 그런 거 보면서 그 느끼는데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피곤한 질 그다음에 밤늦게 일을 해도 그다음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나의 흥미와 재능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네.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자를 못 네. 이긴다는 얘기에 제가 한국자벌드 이사장으로서 모든 분들한테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직업. 그것은 흥미와 재능을 갖춘 직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가면 내내 행복하고 직업인으로서의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런 직업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이 한국 자벌드에서 그러한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데요. 이 한국 자벌드를 찾고 싶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처럼 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 배려가 있으신가요? 저희 한국자벌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 체험관, 청소년 체험관, 진로 설계관, 직업 세계관 모두 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는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라는 것을 학교에서 단체로 오실 때는 네. 학교 선생님이 기초생활 수급자 우리 7명이다 하면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학교 선생님을 믿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가
자기가 면제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국가 유공자 자녀 같은 네. 분들한테는 5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한 6만 3천 명이 다녀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 사회 공헌적이고 또 그 복지적인 측면을 네.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자벌드는 이 위치적인 면에서도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또한 정말 많은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이 한국 자벌드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곳으로 자리 잡길 바라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한국 자벌드의 역할이 그러니까 행복 찾는 곳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도 가장 그 중에서, 가족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부모님이래요. 근데 부모님이 학업 때문에 자녀들의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뭐 공부 잘하기 싫어서 잘 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네. 뭔가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공부를 하고 싶고 하거든요. 네. 한국 자벌들은 자기의 흥미와 재능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고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선 어떤 공부가 필요하지 그걸 알려주고 네. 그걸 실제로 한번 그러면 그 직업이 한번 체험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벌대에 와서 체험하면 되지. 네. 해보니까 내가 할만하네, 내가 잘하는 직업이네, 내가 흥미를 여태까지 느꼈던 직업이네, 이것을 하게 되면 부모님도 행복하고 네. 자녀도 행복하고 학교 생활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고 학과 공부도 거기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행복 찾기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진짜 자기의 흥미와 재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거기에 매진하고 그 직업에 있어서 상위 10%가 모두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21세기 유태인처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게 꿈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자벌드 키즈 세대는 진짜 매일매일 그 학교에서도 행복하고 네. 직업인이 돼서도 행복한 그런 나라가 2020년에서 2030년 대에서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 자벌드가 세계적인 직업 체험의 1번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국 자벌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한국 자벌드가 세계 그 직업 체험의 1번지가 되는 것이 이 꿈이고요. 모든 나라에서 뭐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지금 교육 자체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지식, 그냥 아는 지식은 이제 핸드폰이나 휴대폰이나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세계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흥미와 재능에 맞는 지식을 쌓아가고 직업을 선택하면서 거기에 맞는 전문 지식을 쌓으면 그게 직업이 되는 게 가장 행복한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도 그때 직업 체험을 통해서 또 진로 설계를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로써 학부모 전체가 또 교사분들도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그리고 국민 전체가 직업 때문에 행복하지
않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가진 직업 때문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나라, 네. 그리고 그럼으로써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의 행복한 직업군을 찾음으로써 또 온 세상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TV는 우리나라의 복지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채널이고,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선두에 서서 이를 홍보하고 또 복지사회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볼 복지TV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한국자율벌드 이사장으로서의 자녀의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 두 번째 가는 아주 복지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복지국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한국자벌드도 국민이 행복하고 또 복지국가로서의 우뚝 서는 데 일조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자벌드의 장희성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는 평생 차별밖에 못 받으냐. 네. 그렇게 울다가 제가 믿은 것은 can do,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전 젊은 학생들에게도 우리 그 한국 학생에게 얘기했는데 네. can do, 너도 하면 된다. you too, 학생들도 하면 된다. 네. 목적을 가지고 해서 꿈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싶죠. 네.